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의료기기로 돈을 꾸준하게 많이 벌고 있는 마시모, 무슨 제품을 팔고 있을까요?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와 마시모는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와 마시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데이터를 저장부터 활용까지 다양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신기하게도 소프트웨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행을 하고 있는 구독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가 가장 조명을 받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참여한 IPO라는 부분이겠죠. 먼저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 단순하게는 스노우플레이크가 데이터 저장, 분석, 판매, 구매까지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저장은 실시간 결제 자수, 매출과 같은 정돈된 데이터부터 CSV 파일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까지 플랫폼에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와 데이터 레이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소비를 더 많이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죠. 만약 비 오는 날에 매출이 더 증가하는 상품이 있다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알아챈 후 비가 올 것 같은 날에는 물건을 더 많이 준비해둘 수가 있습니다. 즉 경영진, 마케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까지 전부 데이터를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죠. 데이터 익스체인지는 데이터를 구매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데이터를 판매하여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출, 공급 사슬 등에 미칠 영향을 모델링했다고 하죠. 반대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 데이터 익스체인지 기능을 통하여 데이터를 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스노우플레이크가 제공하게 된 이유는 기존 데이터 서비스 업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하죠. 매년 정보를 수집하는 기기의 수가 늘어나며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기업들은 이 늘어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유연하게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더불어 같은 조직에 있어도 특정 데이터는 공유하지 못하고 특정 데이터를 공유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문제를 기존 데이터 클라우드에서는 쉽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러한 기존 데이터 클라우드 업체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것이죠. 스노우플레이크의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한 케이스도 살펴볼게요. 유럽의 한 유통사가 스노우플레이크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팝스 데이터, 로열티 프로그램, 뱅킹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저장하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하루 단위로 영업을 최적화 및 효율화할 수 있다 하죠. 정확히 언급은 되어 있지 않으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장에 몇 명의 직원을 배치해야 하는지를 하루 단위로 조정하는 등과 같은 작업이겠죠. 스노우플레이크는 다소 신기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전부 구독 모델을 선호하며 이유는 당연히 미래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기 때문이겠죠. 다만 스노우플레이크는 저희가 전기세를 사용하듯이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모델을 택했다고 합니다. 즉 스노우플레이크의 매출이 상승한다면 단순하게 가입자가 늘은 것이 아닌 고객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서비스를 그만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스노우플레이크의 매출은 고객 만족도 및 고객의 활용도를 정확히 측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스노우플레이크에 많은 분들이 신경 써서 보셨을 이유는 성장세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출이 2분기 기준 전년도 대비 121%나 성장했으며 비슷한 수치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에게서 발생하는 매출은 58%나 성장했다고 하죠. 원래 있던 고객이 스노우플레이크에서 결제하던 비용의 58%만큼 더 지불하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볼 수 있으며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즈니스 모델에 의하면 그만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일단 아직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며 현금을 4.8빌리언 달러를 쌓아뒀습니다. 이번 분기에 적자를 170밀리언 달러를 냈으니 적자폭을 크게 늘리지 않는 이상 최소 몇 년간은 영업을 하기에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둔 상태이죠. 하지만 시가총액은 매출 대비 180배 넘게 거래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랑 비교를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으며 AWS, Azure, GCP랑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사실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똑같다고 보기도 사실 어렵네요. 그래서 최근 빠르게 성장 중인 높은 멀티플을 받는 기업들인 줌은 54,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64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마시모입니다. 마시모는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으로 비침습성 검사기기를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병원 업무 자동화 및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고 있죠. 의료 비용의 절감과 의료의 질을 높이자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시모의 핵심 제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시모 시그널 익스트랙션 테크놀로지는 환자의 맥박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경우 보셨을 것 같은데 피를 뽑을 필요 없이 기기에 손가락을 넣기만 하면 현재 본인의 맥박과 산소 포화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기기를 펄스 옥시미터라고 부르죠. 기본적으로 산소 포화도란 환자의 혈액에 산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옥시미터의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기를 손에 적용하고 나면 기기가 손톱과 맞닿는 부분에서 빛을 쏩니다. 그럼 손가락을 통과한 빛을 기기의 반대편의 센서를 이용하여 빛의 세기를 읽어냅니다. 혈액은 몸의 다양한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혈액 속의 산소는 헤모글로빈에 부착되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산소가 붙어있는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붙어있지 않은 헤모글로빈에 똑같이 빛을 쪼여줬을 때 흡수하는 빛의 양이 다르다고 하죠. 즉 연속적으로 손가락을 통과하는 빛의 양을 측정해보면 산소가 붙어있는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빛의 세기가 달라질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을 단순하게 활용하는 기존 옥시미터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환자가 움직이거나 혈류가 약할 경우 산소 포화도의 측정이 부정확하다고 하죠. 더불어 결함이 있는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붙어있는 헤모글로빈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높지 않은데 결함 헤모글로빈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높게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시모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가 움직일 경우 경쟁사인 메드트로닉의 넬코 제품이 가짜 위험 신호를 보낼 확률이 28%인 반면 마시모의 제품은 5%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실제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문제가 있는데 신호를 보내지 않을 경우가 메드트로닉의 경우 43%인 반면 마시모는 3%라고 하죠. 즉 마시모는 가짜 시그널의 빈도를 줄였으며 동시에 실제 시그널의 정확도를 올렸습니다. 특히 5세 이하의 아이가 수면 중에 실제 시그널을 놓친 경우가 마시모는 3%였으나 메드트로닉은 55%였다고 하죠. 물론 마시모 측에서 진행한 연구이기도 하며 환자의 샘플 사이즈가 적어 정확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존 옥시미터보다 낫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10대 병원들 중 9곳이 마시모의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연간 1억 명의 환자가 마시모의 제품을 거쳐간다고 하죠.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측정 기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혈압 측정, 특정 조직의 산소 포화도, 마취 모니터링 등 다양한 비침습성 검사기기들을 판매하고 있죠. 최대 200명의 환자들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에서 환자의 현재 상황을 접근할 수 있는 연결 소프트웨어도 판매하고 있죠.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합니다. 대체로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일회성 센서 제품도 판매하고 있어 면도기, 면도날 모델도 갖추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의 적은 부분은 OEM에게 기술 및 회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역시 판매하고 있죠.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937밀리언 달러로 2018년도 대비 9.2%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67%로 상당히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죠. 순이익은 196밀리언 달러로 매출의 21%를 순이익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없으며 현금은 567밀리언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시야로 의료기기 등의 헬스케어 시장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및 의료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 주변 기기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죠. 다양한 기업들을 둘러보던 중 마시모의 숫자가 너무 좋아 보여서 공유해보자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메드트로닉, 필립스, GE 등의 쟁쟁한 경쟁자가 꽤 많아 보입니다. 좀 더 리서치를 해보고 실제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매수 버튼을 눌러볼까 고민 중이죠. 만약 구독자분들 중 마시모의 기기를 사용하시는 의사 또는 간호사분이 계시다면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스노플레이크와 마시모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